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아내 구채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혼특공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내 집 마련을 하고 싶긴 한데 당장 목돈 들여서 아파트를 사자니 돈이 부족하고 또 신축은 비싸서 더더욱 엄두가 안 난다면 이 신혼특공을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신축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신혼특공은 평생에 걸쳐 딱 한 번 당첨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소중한 기회거든요. 도대체 소득 기준은 얼마나 되는지, 자녀가 꼭 있어야 당첨 확률이 높은 건지, 공공분양과 민영분양 두 곳에서 가능한데 둘의 차이는 무엇인지 오늘 꼼꼼히 설명하고 몇 가지 팁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택 청약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청약은 지어지지 않은 새 아파트를 미리 예약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돈이 있다고 아무나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고요.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이 바로 주택 청약 종합저축입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해서 1순위를 만들어 놓고 청약을 했는데 만약 당첨이 됐다. 그럼 보통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몇 번의 중도금을 거쳐서 2, 3년 뒤에 입주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분양 당시에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겠죠. 또 그로부터 2, 3년이 지나고 입주할 시점에는 시세가 보통 더 올라 있기 때문에 요새는 로또 분양이라고도 해요. 청약은 크게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 두 가지가 있는데요. 딱 봐도 느낌 오죠? 특별 공급이 뭔가 더 좋은 것 같잖아요. 신혼부부는 이 특별 공급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일반 공급보다는 범주가 좁기 때문에 경쟁률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청약통장 1순위가 전국에 1,300만 명이 넘어요. 근데 그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보다는 신혼부부들끼리 경쟁하는 게 아무래도 당첨 확률이 높잖아요. 공공주택 주택은 총 분양 물량의 30% 그리고 민영주택은 분양 물량의 20%를 신혼특공에 배정을 하는데요. 민영주택에서 주관하는 레미안이 1000세대 분양을 한다. 그럼 그 중에 200세대는 신혼특공으로 배정하는 물량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혼부부는 한 아파트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둘 다 청약이 가능해요.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니까 내가 확률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신혼특공 굳이 안 넣을 이유가 없겠죠. 자,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니까 일반 공급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고요.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일단 입주자 모집 공고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 그리고 혼인기간 7년 이내여야 합니다. 여기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최소 6개월, 납입 횟수 6번을 채워야 되고요. 무주택 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점으로 쭉 무주택이면 돼요. 만약 혼인신고일 이전에 유주택자였다.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나는 결혼해서 신혼특공을 쓰고 싶다. 그럼 결혼 전에 주택을 처분하시면 됩니다. 자, 혼인기간 7년은 만약에 2018년 7월 1일 혼인신고를 했다면 만 7년 후인 2025년 7월 1일 입주 공고가 뜨는 아파트까지는 신청이 가능해요. 공영주택은 예비부부도 신청이 가능해서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면 되는데요. 단 민영주택은 예비부부 신청이 안 된다는 거 첨가하세요. 그리고 신혼특공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만 신청이 가능해요. 과거로 치면 한 34평 아파트 크기인데요. 서울이나 과천 이런 투기 과열지구에서는 분양가 9억 원이 넘는 곳도 많아요.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라도 신청이 불가하니까 만약 서울 입지 좋은 곳에 청약하고 싶으면 한 단계 평수를 낮춰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보통 신혼부부라면 자격을 갖추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당첨을 좌지우지하는 건 기준 소득과 부양가족 이 두 가지거든요. 이건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이 조건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공공주택입니다. 소득 기준은 외벌이라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만약 3인 이하 외벌이 가구라면 약 540만 원이고요. 4인 이하 가구는 616만 원입니다. 외벌이 기준입니다. 맞벌이는 소득 기준이 120%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고요. 동시에 땅이나 자동차 이런 실물 자산을 합쳐서 총 자산이 2억 9,400만 원을 넘기지 않아야 돼요. 각각의 소득액은 가구 원수에 따라 다르니까 제가 표를 띄워드릴게요.
소득은 세전소득이 기준이고요. 연말정산할 때 원천징수 영수증을 떼면 나의 정확한 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소득 요건이 갖춰졌다면 이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1순위가 되고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나 예비부부는 2순위예요. 이때 예비부부는 자녀가 있어도 여전히 2순위에 해당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1순위자가 많기 때문에 배점으로 우열을 가리게 되는데요. 배점 항목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80% 이하이면 1점, 그리고 미성년 자녀 수가 1명에서 최대 3명이면 1점에서 3점. 이때 뱃속 태아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고요.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 진단서나 임신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이면 3점, 1년에서 3년 미만이면 2점, 1년 미만은 1점, 만약에 미거주다 0점입니다. 혼인기간은 또 3년 이하면 3점, 그리고 3년 초과해서 5년 이하면 2점, 5년 초과 7년 이하면 1점이고요. 예비부부는 점수가 없어요. 그리고 청약통장 납입 횟수는 24회 이상을 보여야 3점이 부여되고요. 12회, 24회 미만은 2점, 그리고 6회 이상은 1점입니다. 배점 총점은 13점이고요. 여기서도 동점자가 나온다. 그럼 추첨이에요. 정리하면 공공주택 신혼특공은 일단 소득 기준만 부합하면 미성년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고 해당 지역 거주기간이 3년 이상, 혼인기간 3년 이하일 때 배점이 높아서 당첨 확률이 큽니다. 정말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가점은 1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소득보다는 자녀 수가 더 우위에 있어요. 자, 이번에는 민영주택입니다. 민영주택은 레미안, 자이, 롯데캐슬처럼 사기업에서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건데요. 무려 신혼특공 배정 물량의 75%를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에게 몰아줘요. 외벌이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그리고 맞벌이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이고요. 이 중에 경쟁이 있다. 그러면 유자녀가 1순위, 무자녀가 2순위가 됩니다. 자녀에서도 동점자가 나오면 해당 지역 거주자, 그리고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그래도 점수가 같으면 추첨입니다. 나머지 25% 물량은 상위 소득자에게 돌아가는데요. 외벌이는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 이하, 맞벌이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입니다. 아까 공공주택은 미성년 자녀가 많을수록 가점이 많은 반면에 민영주택은 자녀 수보다는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유리한, 뽑히기 쉬운 구조입니다. 참고로 공공주택이든 민영주택이든 1순위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2순위 사람들과 한 번 더 경쟁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첨되기는 쉽지 않아요. 자, 오늘 설명드린 걸 팁으로 정리하자면 팁 하나, 자녀가 많으면 공공주택, 그리고 소득이 많이 낮으면 민영주택이 유리하다. 소득 기준이 턱걸이라도 자녀 수가 많고 혼인기간이 3년 이하이고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살았다면 공공주택이 유리하다. 반면에 아이는 1명이지만 소득이 꽤 적은 편이다. 그러면 민영주택이 유리합니다. 팁 두 번째, 자녀도 소득도 애매하다면 경쟁률 낮은 단지를 공략하는 겁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1세대에서 한 건만 청약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6월, 7월 각각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아파트들이 있어요. 근데 둘 다 당첨자는 8월 10일에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애초에 한 군데밖에 못 씁니다. 왜냐하면 당첨일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신혼특공은 생애 한 번밖에 없는 기회니까 좋은 곳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당첨 확률이 낮다고 판단이 되면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 중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단지에 청약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팁 세 번째, 신혼특공 그리고 일반 공급 둘 다 넣자. 신혼부부들은 신혼특공, 일반 공급 중복 청약이 가능하니까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말고 일단 둘 다 넣으세요. 둘 다 당첨되면 완전 대박인 거고, 그래도 신혼특공이 우선 배정이 됩니다. 이때 부부 두 사람이 신혼특공에 중복 청약하는 건 불가해요. 신혼특공, 일반 공급 이렇게 각각 넣는 건 가능하지만 부부가 각자가 신혼특공 이렇게 넣는 건 불가해요. 신혼특공은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입니다. 팁 네 번째, 유주택자는 혼인신고 전에 주택을 처분하는 거예요. 싱글 때 부모님이 증여해주신 주택이 있거나 결혼 전 주택을 사서 유주택자인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럴 때는
혼인신고일 전에 주택을 처분해야 되고요. 결혼 후라도 만약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주택을 처분했다면 2년간 무주택을 유지하면 신혼특공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분들은 자녀가 많아도 2순위 페널티를 주니까 참고하세요. 자,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사실 요즘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분양가가 만만치가 않죠. 그렇지만 미리 알아둬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으니까 오늘 내용 꼼꼼히 보시고 이해가 안 된다. 한 번 더 돌려보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모두들 부자 되세요. 안녕.